22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걔가 일본에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딸 아이 성장 과정이 네. 3살 때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이 손이 좀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불편은 없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 손에 대한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학급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었는데 그 당시 저는 딸을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딸을 많이 제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지 못한 그 부모로서의 그거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만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그 만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본 그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본어를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본을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2학년 지금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자꾸만 뒤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에서도 걔가 5학년 때 크게 왕따를 당했고 엄마에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일본 가서도 작년에 일본 대동지진 일어났을 때도 자기는 너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2학년 올라와서 자기가 좀 3D 전공으로 가도 좋아하는 과하고 선택이 이렇게 중복이 돼서 듣지 못한다는 그 불만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상관없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라 했더니 엄마 내가 일본 가서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응? 그 미래에 대한 불안도 되게 강합니다. 그 심지어는 엄마 난 일본에서 취직을 안 하면 죽어버리겠대요. 그런 극한 말도 하길래 그때는 진짜 제가 지은 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몇 살이라고요? 22살입니다. 놔두세요. 22살이면 성인이니까 이제 신경 꺼요. 자기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거 자꾸 집착하면 딸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로서 좀 애가 20살 넘으면 엄마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 엄마지. 20살 넘으면 끝난 거예요. 어떤 걔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없어요. 조언이나 없어 그런 거.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내 문제만 풀면 돼요. 항상 딸이 물으면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똑똑한 네가 알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어요? 절대로 20살 넘는 아이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아이고 엄마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자꾸 물으면 아이고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책임 전가 안 받도록 그래야 해방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중에 나 책임을 물어요.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결혼할까 말까 이래도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만 살은 것만 해도 감옥살이 했는데 자식 때문에 또 감옥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어요. 20살까지는 정성결에서 키워주고 20살 넘으면 딱 정을 끊으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엄마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신경 꺼요? 그렇지만 걔는 좀 그런 장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장애 있어도 괜찮아요. 장애 그거 뭐 큰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장애가 있다, 공부를 못한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껴안고 살아야지. 정을 끊었어요.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잘 살 겁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고 딸도 울고 둘이 같이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딸이 내가 귀엽지만 나하고 딸하고 둘이 수렁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딸을 건지고 내가 죽고 딸을 건지면 되겠는데, 같이 빠져 죽든지 산다면 나밖에 못 사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예? 어떤 게 나아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그래, 이래 정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빠져 죽느니 나라도 사는 게 안 나아요? 그래, 내라도 나와야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딸이 살 수 있으면 엄마로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딸이 죽는데 그걸 건지려면 나도 같이 죽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해야 되면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 시체라도 건져가 장례라도 치러주지. 그럼 뭐냐? 딸이 괴로워하는데 같이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둘 다 괴로우면. 딸이 괴로워하더라도 나라도 싱글벙글 살아야 딸이 나 볼 때라도 즐겁게 살지. 현명한 게 필요해요. 그건 부모 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넘었으면 알아서 살도록 놔둬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찢고 뽑고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다만 내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딸이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딸을 원망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좀 잘 못했으니까 오면 따뜻하게는 해줄 필요가 있지. 그러나 내가 뭐 해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다고 자꾸 그래 착각하고 있는데 오산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양식으로 안 삼는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왜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못 해줘요? 그럼 차별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말할 뿐이지. 그걸 자기가 양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안 삼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몫이에요. 그러니 그건 딸의 인생이니까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 인생 잘 사세요. 그렇게 내가 담담해야 딸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건강해져요. 정을 끊어줘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엄마가 자식을 믿어줘야 돼. 저렇게 헤매다가도 잘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 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생 살면서 닥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혼자 그걸 붙들고 꽁꽁 앓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면 돼요. 자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3번, 4번 떨어지면 본인은 굉장히 괴롭지만 딴 사람 볼 때요. 뭐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3번 떨어져서 난 그거 못하고 이거 한다 이런 생각하지 딴 사람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이거 어릴 때 깨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시골에서 자취를 하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집에 가서 쌀을 한 말씩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가 그 쌀에다가 이 단지, 그때는 이 플라스틱도 없고 단지를 박아가 이래가 안 흔들리도록 해가 가져오는데 차에 오다 보면 복잡하다 보면 이게 섞여가지고 빨간 물이 줄 흘러가지고 묻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어깨 메고 뭐 이 교복 하얗게 빨았는데 여도 김치 국물이 묻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내버스 탈 때 여학생도 있고 있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굉장히 써요. 막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가만 보니까 아무도 내보는 사람 없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다 자기 일 바빠가 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힐끔이래 한번 보죠. 힐끔이래 보고 가는데 막 나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 바빠, 자기 살기 바쁘지 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너무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툭 드러내놓고 내가 얘기 나눠보고 툭 털고 살면 그런 남편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전긍긍하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 자꾸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마음이 먼저 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도록